안녕하십니까. 2026년 시험 대비 24년 기출문제 제6과목 기출문제 풀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에는 먼저 타워 크레인을 와이어 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타워 크레인은 원래 지지 방식이 와이어 로프 지지 방식이 있고 벽체 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뭐가 원칙이겠어요? 벽체 지지가 더 안전성이 높습니다. 와이어 로프 지지 방식은 벽체 지지가 곤란할 때 쓰는 지지 방식입니다. 주변에 건축물이 없을 때는 벽체 지지할 벽체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 와이어 로프 지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와이어 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할 것. 와이어 로프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상이 아니라 60도 이하입니다. 이하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미만으로 할 것. 이렇게 돼 있어. 자, 지지점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4개소 미만 이렇게 해버리면 2개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1개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답을 2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와이어 로프와 그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 와이어 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당연히 좋은 말이죠. 감전사고 때문에 그렇죠. 다음 문제. 터널 굴착 작업을 할 때 미리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입니다. 자, 이 작업 계획서는 법에가 딱 정해진 겁니다. 작업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이거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작업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작업 계획서를 다 암기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터널 굴착 작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터널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터널과 관련이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자, 터널을 굴착할 때의 작업 계획서는 터널 굴착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터널 굴착을 할 때 굴착의 방법에는 발파를 사용하는 나툼 공법이 있습니다. 나툼 공법에서 발파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터널이 집안이 뭐로 됐을 때, 안반으로 주로 되었을 때 발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 굴착 방법이 있어요. 기계 굴착 방법. 그래서 TBM에서 터널 보링 머신, 우리가 뭐 작업 전 안전 점검회 이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TBM은 터널 보링 머신의 약자입니다. 기계 굴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쉴드도 TBM과 비슷한 형태의 기계 굴착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런 공법, 어떤 걸 공법을 쓸 거야 작업 계획서에 나와야 되겠죠. 암석의 분할 방법, 암석을 분할한다는 말을 쓸 때는 이것은 채석 작업에서 씁니다. 채석 작업에서 사용하는지 터널에서 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암석을 분할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크기로 나눈다는 의미가 됩니다. 분할한다는 말이면은. 근데 여기서 나툼 공법을 쓸 때 암번을 파쇄하는 방법이잖아요. 발파를 통해서 암석을 쭉 가늘게 만들어서 캐내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분할이란 말을 안 쓰죠, 터널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담고 한 번씩은 읽어보셔야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여기는 채석 작업 계획서입니다. 그 다음에 터널 내에서 작업자가 들어가잖아요. 환기, 조명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터널 지보공, 터널을 뚫었는데 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복공의 시공 방법, 용수는 어떻게, 물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안전상 필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업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굴착 방법, 암석은 해당이 안 된다겠죠. 설치할 때의 방법, 환기, 조명 시설, 그다음에 복공, 터널 지보공, 용수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작업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감으로 답 찾으실 수 있으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감이 생길 수 있도록 작업 계획서의 종류들을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번입니다. 유해이온 방지 계획서를 제출 시 첨부 서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유해이온 방지 계획서는 공사 개요 들어간다고 했죠.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 들어간다고 했죠. 자, 공사 개요,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 들어간다고 했죠? 공정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 이런 것들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사 개요서 있고 이 제출되는 첨부 서류가 지금 여기서 말한 이 문구로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 이 속에 안전보건 관리 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로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보건관리 계획 속에 산업안전관리비의 작성 요령. 자, 작성 요령이 필요할까요?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계획을 잡아야죠. 안전관리비의 사용계획입니다. 사용계획이 들어가지 작성 요령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 말이 빠져야 된다. 전체 공정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연락망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전체 공정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 작성 요령이 아니라 사용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2번이 잘못됐습니다. 안전관리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 계획의 구체적인 항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한 번 더 들어간 거죠. 예, 그냥 포괄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세세한 항목을 알 수 있냐,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비의 사용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 건강장애 예방비인데 지금은 그냥 건강관리비라고 합니다. 건강관리비 맞는 말로 보고요. 안전시설 들어가죠. 재예방기술지도비 들어가죠. 외부 비계, 작업발판, 외부 비계 다 공사비예요. 그래서 4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저런 문제 자주 나와요. 5번 공정률이 65%인 자 공정률이 65%인 건설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관리비 최소 사용 기준은 자 65니까 65라고 하면 안 되죠. 65는 50에서 70, 70에서 90, 90 이상 이렇게 나눠졌을 때 90 이상 이렇게 나눠졌을 때 50에서 70은 65% 사이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최소 얼마 쓰면 돼요? 50% 이상 쓰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70 이상 쓰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범위 기준을 알고 있으면 답은 쉽게 찾습니다. 앞에 값 찾으면 된다 그랬죠? 앞에 값. 자, 사용 기준, 공정률에 따른 사용 기준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할 때의 그 구성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안전 난간이 뭐로 되어 있냐 물어본 거예요. 안전 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사다리가 아니죠. 예, 난간, 기둥입니다. 난간, 기둥. 자, 기둥에서 난간, 기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설치 기준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설치 기준까지 난간 챙기셔야 된다. 7번 문제입니다.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방망이 구물코 규격 기준으로 자, 다시 안전난간 설치 기준 했죠? 예, 7번입니다. 구물코의 규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방망의 구물코네요. 추락 방호망이라고 있죠. 추락 방호망의 크기는 10cm짜리하고 5cm짜리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cm 이하라고 해야 돼요? 10cm 이하입니다. 10cm 이하가 구물코 규격이다. 10cm하고 5cm가 있으니까 15, 20은 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사각 또는 마름으로서 크기가 10cm 이하인 거 돼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답이 되고 기준을 물어봤으니까 10cm 이하 이렇게 해야지 5cm도 포함을 하죠. 8번입니다.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통로 설치에 대한 준수사항 중 맞는 것은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사람의 키가 대부분 2m보다 좀 작잖아요. 그래서 2m가 기준이에요.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뭐 이것도 상식적인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m가 기준입니다. 9번입니다. 곤돌라형 달비계 사용이 불가한 와이어로프 기준. 지금 문제는 와이어로프의 사용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것도 상당히 문제 잘 나옵니다. 와이어로프하고 체인하고 두 가지에 대한 사용 기준이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두 가지를 꼭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와이어로프는 10%하고 7% 두 가지 수치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로프에 끊어진 것은 10%, 와이어로프의 지름은 7%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체인은
지름이 10%. 그 다음에 링 단면의 지름의 감소가 10%, 제조시보다 10% 초과하여 감소한 것 사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체인의 길이가 5%입니다. 여기는 끊어진 거. 끊어진 비율이 10%, 지름이 7%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고, 지금 와이어로프잖아요. 와이어로프니까 10%하고 몇 퍼센트? 7%를 해야 하는데 5% 했으니까 5%가 해당이 안 되겠죠? 예, 이게 3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가 헷갈려요. 끊어진 거 10%, 지름은 7%. 여기는 지름이 10%, 길이가 5%. 체인일 때는 요 두 가지 기준. 숫자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10번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동식 비계 조립 시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좋은 말.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400kg이 아닙니다. 400kg은요 그냥 비계예요. 우리가 말하는 단관 비계 또는 틀 비계, 이런 비계의 적재하중이 400입니다. 여기는 무슨 비계예요? 이동식 비계예요. 이동식 비계일 때는 250이 적용이 됩니다. 250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수치들 구분하는 것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비계마다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각 비계에 작용하는 하중이 얼마인가 물어보는 내용들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동식 비계의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또 사용해서 작업하지 않도록. 이동식 비계 위에서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 이동식 비계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 비계 위에서 또 사다리를 놓고 또 올라간다, 작업자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비계 위에서는 다른 보조물을 써서 올라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 비계가 불편해요, 실상 쓰다 보면. 그래서 이동식 비계보다 요즘은 고소 작업대를 많이 쓰죠. 전동식 고소 작업대. 이걸 사용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동식 비계가 불편하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4년 6과목과 관련된 기출문제들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개인마다 달라요. 나는 건설이 어려워. 건설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건설이 어려워. 나는 화학이 어려워. 나 위험물 모르거든. 나는 전기가 어려워. 전기는 눈에 안 보여서 어려워. 이렇게 다 핑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약점이 있으면 안 된다. 6과목들 중에서 과락이 나오면 60점을 넘어도 떨어집니다. 불합격이 처리가 되니까 너무 약점을 크게 만들지는 마시고 골고루 다 어느 정도씩은 하셔야 된다, 공부를. 이런 생각 하시고 공부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과목 24년 기출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